안녕하세요. 서울 도곡동에 사는 32살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정말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요. 1년 전 저는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3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완벽했거든요. 다정하고 착하고 유머 감각까지 있고 우리는 정말 모든 면에서 환상의 궁합이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똑같고 취미도 비슷하고 인생관, 가치관까지 완전히 일치했어요.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비슷해서 친구들이 너희 정말 천생연분이다 할 정도였죠. 남자친구는 정말 따뜻하고 자상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세상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위로해줬고 제 작은 관심사까지 기억해서 깜짝 선물을 해주곤 했어요. 아, 이 남자와 함께라면 평생을 살아도 정말 후회가 없겠다. 드디어 내 인생의 반쪽을 찾았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둘 다 비슷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두 집안 모두 부모님들이 일찍 이혼하셔서 각자 따로 사시는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정 환경이 비슷하니까 서로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서로 의지하면서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 최악의 판단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고비가 왔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을 뵈러 강원도로 가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님은 강원도에서 꽤 큰 횟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과 재혼하셔서 새 가정을 꾸리고 계셨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사신다고 했어요. 강원도로 향하는 3시간 동안 차 안에서 저는 정말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어떤 분이실까? 혹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첫인상은 어떻게 남겨야 하지? 뭘 말씀드려야 좋으실까?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 가는 날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제 긴장한 모습을 보더니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미연아,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야. 특히 엄마는 다정하시고 정말 따뜻하셔. 너를 분명히 친딸처럼 아껴주실 거야. 그 말에 모든 걱정과 불안이 날아갔어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좋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시면 분명히 좋은 분들이실 거야. 도착해서 횟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님과 새아버님이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이분이 미연이구나.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 어서 들어와. 어머님은 정말 인상이 좋으셨어요. 환한 미소에 따뜻한 말투에 새아버님도 과묵하시지만 온화한 분이라는 게 느껴졌고요.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미연이 어떤 일 하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정말 잘해주지. 결혼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자연스럽고 따뜻한 대화들이 오갔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안심했어요. 아, 정말 좋은 분들이시구나. 이 정도면 앞으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시어머니도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대화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남자친구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 거래처에서 급한 전화네. 미안해,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응, 천천히 다녀와. 남자친구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마치 가면을 벗듯이 180도 바뀐 표정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따뜻하던 눈빛이 갑자기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 키가 몇이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 답했어요. 162입니다. A 키가 너무 작네. 우리 아들이 180인데 너무 안 어울린다. 네? 162가 작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너 사진 여러 장 보냈었는데 어머님이 찬찬히 저를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이랑 실물이랑 너무 다르네. 사진은 정말 예뻤는데 나도 사진 보고 우리 아들이 연예인을 사귀나 싶어서 깜짝 놀랐거든. 빨리 인사시켜달라고 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지? 설마 오늘 너 실제로 보고 진짜 실망했다. 사진보다 너무 못생겼어. 그럼 그렇지, 요즘 애들 다 사진빨이라니까. 호호호. 저는 말 그대로 멘붕이었어요. 지금까지 32년을 살아오면서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더욱 신이 나신 듯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 나이가 32살이라고 들었는데 맞니? 네, 맞습니다. 아이고, 32살이나 되도록 시집을 못 가고 뭐 했어? 나이가 나이인데.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뭐라고요? 32살이면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집은 말이야, 대를 이어야 하는 집안이거든. 나는 23살에 이미 우리 아들을 낳았어. 네 나이 때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갔고 너는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낳아야 해. 알아들었어? 제가 애 낳는 기계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임신해야 돼. 늦으면 기형아 나올 수도 있잖아. 저는 정말 화가 치솟았지만 어른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꾹꾹 참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독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다시 변한 얼굴 이중인격의 극치. 5분도 안 돼서 남자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문소리가 나는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또다시 180도 변하신 거예요. 아까까지 저를 찬물 끼얹듯 말씀하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아들 왔네. 미연이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몰라.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야. 뭐라고요? 방금 전에 못생겼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아들 배고프겠다. 어서 밥 먹자. 우리 아들이 미연이가 회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최고급 회를 엄청 많이 준비했다. 남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아요. 미연이는 회보다는 한식을 더 좋아해요. 저는 급하게 남자친구에게 눈치를 줬어요.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먹겠다고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성껏 차려진 밥상에 앉았는데 정말 회투성이었어요. 각종 생선회, 전복회, 오징어회. 문제는 저는 회를 정말 못 먹어요. 비린내 때문에 구역질이 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첫 만남에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할 수는 없지. 어머님이 계속 회를 권하셨어요. 미연아, 이거 정말 맛있어. 이 광어회는 오늘 아침에 잡은 거야. 어서 많이 먹어. 저는 억지로 몇 점 먹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계속 구역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어머님이 서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 미연이 회를 정말 안 좋아하나 보네. 이렇게 맛있는데.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평소에 회를 잘 안 먹어서. 그래도 정말 맛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미연이가 회를 잘 못 먹는구나. 엄마가 요즘 귀가 어두워서 우리 아들 말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시더니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오셨어요. 여기, 이거 무무침인데 어제 손님들 주고 남은 거야. 엄마가 직접 무친 건데 맛있어. 이거라도 밥이랑 같이 먹어. 잠깐. 어제 손님들이 먹고 남은 거라고요? 상냥한 미소로 건네주시는 그 무무침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정상인가? 첫 만남에 하루 지난 남은 음식을?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분위기상 결국 억지로 먹었지만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다음 날 몸살에 걸린 상태에서도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남자친구는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어른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미룰 수 있어라며 억지로 일어났어요. 시아버지는 어머님과는 정반대 타입이셨어요. 말이 거의 없으셨어요. 인사드려도 고개만 까딱, 대화를 시도해도 응, 그래, 아, 이런 단답형 대답만. 더 충격적인 건 저를 보시는 눈빛이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마치 품평하듯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버지, 미연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그래, 미연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예요. 저희 결혼하면 아버지께 자주 안부 여쭐게요. 그래. 정말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냥 밥만 먹고 돌아오는 만남이 되고 말았죠. 저는 그때까지도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원래 과묵하신 분이시나 보다. 남자분들이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하지만 이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제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비록 이혼하셨지만 저의 일이라면 언제나 하나가 되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날도 제가 편하도록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첫 반응은 정말 따뜻했어요. 어머, 잘생겼네. 미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인상이 참 좋아 보여. 우리 딸 잘 부탁해. 남자친구도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잘해줄 자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위감이었어요. 부모님 말씀 하나하나 경청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고 물 한 잔까지 세심하게 챙겨드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같은 따뜻한 말들까지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미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사위면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 우리 딸 좀 부족한 데 있어도 잘 챙겨줘. 미연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야. 앞으로 자주 놀러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떠나는 저희를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한참이나 배웅해 주셨어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미연아, 내 부모님 정말 좋으시다. 진짜 친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네. 저도 정말 뿌듯하고 안심이 됐어요. 그래, 역시 좋은 사람은 어디 가나 인정받는구나. 시부모님들도 처음이라 어색하셨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실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운명의 상견례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부터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특히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거든요.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구나. 잘해야지. 남자친구가 미리 예약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 남자친구 부모님,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정중하고 따뜻하게 인사하셨어요. 사부인, 사부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신 아드님을 저희 딸이 만나게 되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희 딸이지만 아드님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두 집안이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품격 있고 진심 어린 인사말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고개만 까딱. 벌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속 정중한 인사말을 하시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따님이 혹시 몸에 병이 있거나 하지는 않죠?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시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너무 말랐던데. 요즘 젊은 애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무리하잖아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면 나중에 우리 아들만 고생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당황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닙니다. 저희 딸은 건강합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갸우뚱하시면서 요즘 애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이 있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나중에 시집 와서 여기저기 아프면서 약값, 병원비 나가고. 그럼 우리 아들이 고생하잖아요. 이게 첫 상견례에서 할 말인가요? 시아버지의 폭탄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가세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아들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효자로 살았고요. 그런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까 주변에서 다들 어떤 집 딸을 데려오나 하고 관심이 많거든요. 예단은 우리 체면에 맞게 제대로 준비해 주실 거죠?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당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할 말을 잃고 서로를 쳐다보셨어요. 대신에 말이에요. 댁따님이 우리 같은 잘난 아들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호의호식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같은 건 저희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댁딸이 더 이득 보는 결혼이니까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요. 네? 아들이 아깝다고요? 우리 아들 사위로 삼는 거 그 집안에서는 정말 큰 복입니다. 인물도 미연이보다 우리 아들이 훨씬 잘생겼고요. 학벌도 직장도 집안도 모든 면에서 우리 쪽이 훨씬 나은데 왜 우리 아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까지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첫 상견례에서 상대방 부모 앞에서 저는 화가 치솟아 올랐지만 참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품위 있게 말씀하셨어요. 이보세요, 사부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계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저희 딸도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예쁘고 착한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부모 속 한 번도 썩인 적 없이 정말 바르게 자랐어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왔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께서 저희 딸을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니 정말 속상하네요. 결혼은 두 아이의 일 아닌가요? 부모인 저희가 이런 것까지 참견할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어른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완전히 화를 내셨어요. 아니, 지금 누가 당장 며느리로 받아들인답니까?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어요.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묻는 말에는 대답은 안 하고 딴소리만 하고. 예단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그래야 결혼을 허락할지 고민하죠. 부모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딸도 그렇게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듯 째려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격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가 이렇게 착해 빠지고 순해 빠지니까 이런 똥파리 같은 애가 너한테 달려드는 거야. 똥파리요? 저를 똥파리라고요? 엄마는 이 애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싫었어.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나이도 많고. 어디서 이런 하찮은 걸 골라서 데려왔어? 우리 아들이면 훨씬 더 좋은 애들이 줄 서 있을 텐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집안은 절대 안 되겠소. 딱 봐도 거지 같은 집안이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거지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거지라고요? 그 순간 저희 부모님이 뒷목을 잡으시면서 쓰러지실 뻔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어요. 미연아, 우리 그냥 가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가 참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시고 평생 희생하며 키워주신 부모님을 거지라고요? 이것 보세요. 저는 밥상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온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 잘난 아들보다 제가 지금 수입이 더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건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건물주예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그때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거든요. 돈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이고 제 연봉도 그 아들보다 높아요. 저희 아빠는 결혼하면 사위가 될 사람한테 건물 하나를 선물로 줄 준비까지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뭐라고? 건물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결혼 제가 안 합니다. 절대로 이런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남자친구에게도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부모가 이 모양인데 어떤 여자가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요. 이런 곳에 더 있을 이유 없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나가는데 뒤에서 들린 충격적인 진실 대화들. 야, 너 왜 미연이네 집 부자라는 말을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 그럼 우리가 괜히 나쁘게 굴었네. 여러분 들리세요?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희 가족은 모두 말이 없었어요.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그런데 부모님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미연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엄마 아빠가 미안해. 그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우리 딸이 평생 그런 시댁에서 고생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상처는 정말 잊혀지질 않아요. 어쩌면 정말 부모님의 말씀대로 끝낸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을 작성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의 주인공은 당신이 되시길 바랄게요.